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처음 본 시험이었죠. 이제 여러분들 고3이건 뭐 또 N수생이건 간에 어쨌건 간에 그 3월의 첫 시험, 바로 학평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처음이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한국사는 네, 쉬웠습니다. 아닌가? 네, 지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일단 수능과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요, 어렵다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 수능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수능. 여러분 그래서 사고도 났습니다. 한국사 때문에 한국사가 어려워가지고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바람에 수시에서 탈락한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던 정말 대형 사고가 벌어졌던 일이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쉬웠어요. 이 쉬운 한국사 수능시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 3월 학평을 설명드리면서 작년 수능과 좀 비슷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한 것이지 쉬운 수능에서 벗어난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이 시험도 쉬웠습니다. 쉬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필수 한국사가 출발하고 나서 나왔던 그 문제들에 비한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3월 학평에서 여러분들 정말 작년 3월 학평 문제하고 올해 3월 학평 문제를 꼭 한번 비교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작년 3월 학평에 보시면요, 단답형의 문제, 답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류의 어떤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다 배제가 되었어요. 사료를 통해서 또는 선지를 통해서 또 촘촘하게 선지를 배치를 했었죠.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이번 3월 학평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괜히 3월 학평에서 너무 쉬워가지고 수능에서 뒤통수 맞느니 이렇게 좀 촘촘한 약간은 좀 꺼끌한 그런 문제를 받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한국사는 그래도 한 번은 공부해야 돼 라는 과목으로 인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작년 수능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예. 쉬운 한국사 본질에 부합하면서도 한 번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그런 참 잘 만든 문제가 이번 3월 학평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문제 풀면서 어떤 그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비중입니다. 이건 뭐 거의 원칙이죠. 선사시대에서 한 문항, 고대에서 두 문항, 그리고 고려에서 세 문항, 조선에서 네 문항. 그래서 1, 2, 3, 4 전근대 합쳐서 10문항 나왔고요. 계한기에서 네 문항, 일제강점기에서 세 문항, 그리고 현대에서 세 문항, 4, 3, 3 이렇게 해서 10문항 근현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10문항 그리고 1, 2, 3, 4, 4, 3, 3 또는 3, 4, 3 이런 어떤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어떤 좀 차별점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투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 문제도 배우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은 단 한 문제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판서, 그 교재 있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고인돌, 비파양동검, 고조선, 민문이 도기, 반달돌칼. 뭐 요거 배웠단 말이죠.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게 뭐죠, 여러분들? 고인돌. 고인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청동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민문이 도기, 거친 문이 나왔는데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건 철기죠.
철제 농기구 당연히 철기입니다.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자, 지금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연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배웠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3번 쉽게 고르시겠죠. 연고, 부연고 철기고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은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발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발해 공부할 때 신라도,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서 이제 온돌, 이불, 병좌상, 석등, 돌사자상이 있더라. 주작대로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다 발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 배운 상태에서 2번 문제 한번 보면 따단 나오죠. 지금 보니까 석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석등 딱 등장했죠.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사진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발해 석등을 본 상태에서 공부를 한 이 모습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발해죠.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노비 안건법의 시행 이건 이제 고려 광종 때니까 틀렸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것은 백제 성왕이죠. 상수리 제도의 운영은 신라입니다. 전민 변정도감의 설치 고려 공민왕이죠.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하였다. 네. 아까 여러분들 석등, 신라도 다 배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발해니까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끝. 오케이. 다음 갑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은 지금 백제 성왕을 배우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패했다. 어느 왕이었느냐? 신라 진흥왕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대 국가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바로 삼국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왕, 진흥왕 꼭 연결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거칠부 등의 명하에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고요. 이 왕이 지금 관산성과 관련이 있네요. 백제가 관산성을 공격했고 그래서 백제왕을 죽였대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진흥왕과 관련된 왕, 백제왕, 관산성 전투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죠. 예, 바로 진흥왕입니다. 신라의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한강유 차이잖아요. 관산성 전투가 이게 한강을 두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답은 그래서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왕은 고구려의 장수왕, 사심관 제도의 실시,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대요. 백제, 그렇죠. 문여왕이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의 완비, 신라의 신문왕. 통일신라죠. 정답은 그래서 한강교역차지 진흥왕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은요.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네요. 그죠? 자, 거란족 침입하는 과정 속에서 뭐 천리장성도 축조하고 초조대장경도 축조했다. 서희의 강동육주,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더라. 뭐 이런 거 배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오도 양계,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요거 배웠습니다. 다 고려와 관련된 내용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자, 가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강동육주가 땅 등장했으니까 이건 어느 나라다? 고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고려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자, 농사직설, 조선, 세종, 북계, 양계잖아요, 여러분들. 동계와 북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 오도 양계의 북계 2번 고려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비변사회의 조선이고요. 주자감, 발해의 주자감이죠. 발해입니다. 독서산품과 신라입니다. 정답은 고려 양계, 오도 양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임술농민봉기 조선 후기 진주에서 출발했고 삼정 이정청. 왜 이게 지금 삼정이 문란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삼정 이정청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번 학평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이에요. 임술년의 진주에서 빠방 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더라 라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임술농민 봉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진주, 임술, 농민, 봉기, 배경은 자, 바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임술, 농민, 봉기, 삼정, 이정청이 결과적으로 설치되었다. 삼정이 문란이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아하니 정답은 3번 바로 나오죠.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는 배경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요. 역시 고려의 승려인데요.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진울이라는 승려를 배웠는데 진울이 조계종을 연결돼 있고 선해, 정해, 쌍수, 도노점수, 결사, 수선사 결사를 진울이 주도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배운 상태에서 이제 학평 6번 문제를 접합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수선사 결사, 아까 수선사 결사 누구? 진울. 우리는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예요. 해동 천태종의 창시는 의천입니다. 왕오천 축국전은 이건 해초죠. 서경천도 운동 묘청입니다.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이게 바로 진울이죠. 아까 여러분들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배웠고 수선사 결사 진울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나온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건립은 의상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의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시과가 나왔네요. 이건 태조 왕건 때 역분전 출발해서 전시과가 나온 건데 쭉 연결해서 변화해서 전시가 나온 건데 고려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 요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7번 학평 문제 접합니다. 자,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아하니 지금 등급에 따라서 뭐 시지를 나눠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공음전을 시행했다. 전지와 시지, 공음전 다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고려의 경제정책, 여러분들 제가 고려의 경제정책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고려 경제정책 할 때 세 가지만 꼭 기억해라. 전식과, 병란도, 활구, 은병 요 세 가지 너무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고려인데요. 결장의 징수 이거는 조선시대 때 그죠? 균역법과 연결되니까 틀렸고 지계발급은 이건 대한제국 때니까 틀렸고 연분구등법 이게 바로 공법이죠. 조선 세종입니다. 틀렸고요. 은병 나왔잖아요. 은병, 병란도, 전식과 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정과 휴량전의 폐지는 조선 세조 때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태종, 조선 태종이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 배웠어요. 6조 직계제를 시행했고 왕권을 강화시켰고 사병을 혁파했으며 호패법을 도입했다라고 제가 개념 시간에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배웠어. 배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학평 8문 접해 봅니다. 자, 이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 즉위한 왕께서 이번에 호패법 누구? 태종이잖아. 배웠잖아. 그러면 이 왕이 실시한 정책 골라볼까요?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호패법.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홍문관의 설치는 조선 성종이고요. 과거제의 도입은 고려 광종, 별무반의 편성인 고려시대 때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고 초계 문신제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자, 지중왕이 나왔고요. 왕신라 우산국 복속 지금의 독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독도와 관련돼서는 안용복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에 있었던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편입되었다는 거. 독도와 관련된 사실들이에요. 자, 요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봅니다. 자, 밑줄 친 이섬입니다. 지중왕 나왔죠?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 영토로 편입 바로 나왔습니다.
독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섬에 대한 탐구 활동 한번 골라볼게요. 자, 안용복. 아까 분명히 독도, 우산국, 네, 안용복 있죠. 맞습니다. 1번 맞고요.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 제42로 정확하게 칙령 42로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하고 니을 고르면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참 이게 참. 네, 신미 양요 때 어제현 부대가 미국과 전투를 벌인 곳, 이것은 바로 강화도고요. 러시아 남하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점령한 지역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정조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조가 규장각 초계문신, 장용영 수원화성, 대전통편, 신해통공과 같은 이런 어떤 정조의 정책들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한 상태에서 10번 학평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 들어갈 기사 제목이에요. 수원화성의 건립, 뭐 신해통공, 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정조 때 그 모습들인데, 그럼 정조 때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뭐가 있느냐? 조선 후기 문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실학 공부했습니다. 그죠? 정조하면 실학이잖아요. 그 관련된 학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정약용 같은 그런. 근데 정약이 중농학파라면 중상학파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 박지원이나 박재가 이런 북학파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내용들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뭐 바로 나왔네요, 지금. 네, 북학의, 그죠? 바로 박재가의 북학의. 박지원은 연암 일기고요, 그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임진왜란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 정조시대와는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동의보감 이제 올린 거는 광해군 때예요. 삼국사기, 이건 고려시대로 가야죠.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저 개항기로 와야 됩니다. 팔만대장경, 고려시대로 가야죠.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입니다. 신민회가 뭐 했냔 말이에요. 신민회가. 자, 신민회가 지금 보는데 비밀결사 활동했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다음에 공화정 국외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외독립운동기지 연결되는 학교가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오산학교, 대성학교, 공화정체, 백오인 사건. 그러면 이 신민회는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신민회 활동이 뭐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로 나중에 연결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외독립운동기지의 결과물이니까요. 부나로드운동은 여러분 일제강점기고요. 종합적 실론적인 현대사에 나오는 내용이고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 국민대표회의 결렬이 끼친 영향, 이거는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때의 내용입니다.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뭐 이건 꼭 나오는 거.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그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나오죠. 자, 지금 보아하니 지금 창씨개명, 뭐 조선어학계 사건, 한국신민서사의 암송, 궁성, 요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일제강점기 30년대 모습이 뭐냐 이걸 고른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신사참배, 궁성용배, 황구신민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30년대 모습 고르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골라볼까요? 네, 여러분 경제 파트 가면 딱 나오죠. 국가총동원법. 네,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연병은 이건 일제강점기 이전이고요. 갑오개혁도 이전, 강화도조약도 이전, 조선 태영령 1910년대, 1, 2, 3번은 다 이전이고요. 4번은 10년대. 그래서 30년대 국가총동원법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통상수교를 반대하는 모습들이네요. 그죠?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외양 일체로 내세우면서 이 최익현이 반대했고 조선 책략, 미국과 수교한 내용에 있는 이 황춘신의 조선 책략, 여기에 반발했던 게 바로 이만순의 영남 만인소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 배운 상태에서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나 주장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와우, 뭐 정확히 나왔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최익현의 면함집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리고 영남 만인소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손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 나왔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의 시기 갑니다. 아관파천의 단행, 이거는 한참 뒤쪽으로 가야죠. 갑오개혁 뒤쪽이니까 1번 틀렸고, 군국기부제 이 갑오개혁 그러니까 뒤쪽이죠. 틀렸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러분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은요, 이 영남만인소가 올라오고 나서 그 이후에요. 이 뒤쪽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황준센의 이 조선 책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기봉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서 가져온 책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게 영남 만인소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가 정변 일으켰다. 이거는 갑신유명인가 뒤쪽이죠. 자, 여러분들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지금 3번과 4번에 선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에요. 작년에 선지들은 이 선지와 선지 어떤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었거든요. 정말 황당하다 할 정도로 막 고구려 선지가 나오고 막 고대 선지가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선지들이 촘촘하게 지금 붙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학평과 모평과 수능에서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그 학평이나 모평은 이제 좀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가 아닌 이렇게 서술형 그리고 촘촘한 선지의 간격, 이게 바로 올 한국사의 트렌드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을 한 번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개념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 작년 선배들이 수능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또 반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번은 제대로 개념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이 학평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국채보상 운동이지요. 서상돈 대구에서 출발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제 학평 접해봅니다. 자, 지금 외채 1,300만 원을 갚자. 국채보상 운동이네요. 그러면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니까 틀렸고, 독립문은 아니고 일제 황무지 개혁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은 보안회.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구 국채보상 운동 바로 연결되죠.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요거는 이제 그 물산장려 운동 그 이전에 있었던 독립협회 쪽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국중앙총상회 결성되는 계기는 뭐냐면 이 외국 상인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총상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청일전쟁 벌어졌고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전개되는 요 내용들을 배웠어.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지금 청나라와 일본 싸우고 있는 거네. 그럼 이게 바로 청일전쟁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 앞쪽 배우면서 같이 교재에 있을 거예요. 1894년은 어떤 해인가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갑오개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1894년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기 지금 청일전쟁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지금 동학농민운동 고르시면 되겠네요. 동학농민운동이나 갑오개혁이나 청일전쟁 이 세 가지 묶어 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지금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고요. 쌍성보는 이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민공동회, 이거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이고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 이건 을미의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선지들이 촘촘해요. 4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작년 학평에서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벙벙벙 벌려져 있어가지고 틀릴래야 틀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틀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정말 작년에는 이건 틀리면 너무했다 할 정도로 정말 시기를 막 벌려놨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출제진의
이 선지 배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대로 수능에도 들어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일제강점기 백정들이 주도했던 형평운동 진주에서 출발했죠. 자, 요거 배웠습니다.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자, 지금 보니까 형평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 형평운동인데 정답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 네, 형평 백정 바로 나왔죠. 키워드가.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1920년대이기 때문에 통감부는요. 일제강점기 이전이잖아요. 답이 될 수 없고 순종의 인산일기라는 것은 60만세 운동이 되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요거는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이죠.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의 충돌 이건 광주 학생 항의 운동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요 문제 배웠습니다. 자, 한인 애국단 배웠고요. 윤봉길 중국의 임시정부 지원 요거 배운 상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봉창, 윤봉길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이봉창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단체는 어떤 단체다? 한인 애국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이게 바로 윤봉길이잖아요. 그죠? 네, 윤봉길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상하이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펼친 것은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것은 신간회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조선혁명 선언활동 지침을 삼았던 것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광복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될 텐데,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유엔 소총회, 유엔 총회 열렸고, 50총선 열렸고, 그다음에 남북협상, 재헌헌법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렇다면 갑니다. 가나 사이 시기예요. 자, 지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유엔 상정 지금 이 문제 나오네. 유엔 상정 요 시점 되겠네요. 가는요. 유엔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반민특위예요. 재헌국회, 반민특위. 이건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뒤쪽이 되겠죠. 뒤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와 여기 요 사이에 뭐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총선 실시, 50총선 여기 요 고르시면 되겠네요. 요 사이 들어오는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 말보다 훨씬 뒤쪽이고요. 베트남 국군 파병은 박정희 정부 때잖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모두 이것은 다 이 앞쪽에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7차 기원 유신헌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신체제가 되겠습니다. 유신체제 70년대 내용이 되겠죠. 자, 배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10월 17일 지금 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실시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게 바로 유신 선언이잖아요. 그죠? 언제냔 말이죠. 유신 선언이야. 70년대야. 그러면 한일협정 체결하고 요게 이제 60년대니까. 그죠? 부마 항쟁 박정희 정부에 저항했던 모습들 그 사이. 유신체제는 저항이니까 요 사이. 정답은 3번 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배웠단 말이에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배웠어요. 요거 배운 상태에서 이제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래요. 남북 정상들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 이러니까 이건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바로 김대중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지금 봤잖아요. 김대중 정부의 개성공단 딱 나왔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정전협정의 체결 이건 6.25 전쟁 끝나자마자 끝나면서 체결한 거잖아요. 그죠? 연결 안 되는 게 아니고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 이건 노태우 정부 때고요.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 공동성명이 연결되죠. 박정희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김대중 정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문학평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능이 출제될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 3월학평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작년 3월학평은 정말 무슨 퀴즈 푸는 듯이 단답형의 문제들이 질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 알량한 그 지식 갖고 풀 수 있는 그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3월학평은 그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가 쭉 풀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선지의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의 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수능의 판박이를 3월학평에 또 낸 이유는 뭐냐면 올 수능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냈을까?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그 열망을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자. 어떻게? 네, 이투스에 있는 여러분들 수능 개념 한국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0%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요. 진짜 한 이틀 정도면 완강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강의, 하지만 알찬 강의, 이렇게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완강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흐름 유지하면서, 감 유지하면서 수능에서 지장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3월학평 해설 끝냈고요. 또 4월에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달간 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